네, 오늘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있었습니다. 긴급 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통령 후보 말씀 있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셨습니다. 망상의 끝은 결국 파면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서 저는 특별히 두 가지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측의 부정선거 의혹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헌재의 지적이고, 다른 하나는 윤석열은 선거를 통해 국민들을 설득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결정문에 적시한 점입니다. 모두 제가 국민의힘 대표로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핵심 측근들에게 주야장천했던 말입니다. 제가 국민의힘 대표로 있을 때 보수정당은 치렀던 선거마다 승리했습니다. 이준석을 쫓아낸 이후로 보수진영은 모든 선거에 줄줄이 패배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집권 세력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고 선거를 통해 요구했으면 집권당과 대통령은 마땅히 그것에 따랐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부정선거 탓이다, 이 모든 것이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때문이다 라는 망상에 빠져 있다가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망상에 대한 판결이고, 이제는 정치권의 망상에 종치부를 찍어야 한다는 준엄한 결정문입니다. 긴 터널의 끝에 보이는 한 줄기 빛이 또 다른 터널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망상의 끝이 또 다른 망상의 시작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로 부정선거니 개몽령이니 하는 반지성의 언어를 쓰는 무지몽매한 정치 세력은 윤석열과 함께 공론의 장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라져야 할 악의 축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서 계엄령까지 선포한 망상의 대통령이 지나간 자리에 국부펀드 만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 하나 만들어서 국민이 사이좋게 나눠 갖자는 망상의 경제관이 들어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로 안 되니 무력으로 제압하려 했던 황당무계한 계엄령에 대한 심판이 오늘의 법적 판결이라면 한 사람 구속되는 걸 막아보겠다고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칼과 방패로 삼아 수십 차례 탄핵으로 정치를 마비시켰던 거대 야당에게도 국민은 선거로서 반드시 심판의 철퇴를 내릴 것입니다. 이제 또 바쁘게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은 2030년까지 임기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부디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통령, 사법적 논란이 소지가 없는 깨끗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2030년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희망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혁신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리타분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보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더 소리 높여서 외치겠습니다. 저는 개헌 초기부터 우왕좌왕하지 않고 탄핵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강경 보수 세력에게 소구해보고자 흔들렸던 사람들은 이제 젊음과 소신, 패기에게 길을 터주길 요청합니다. 저보다도 오래 정치를 했다면서 결정적인 국가의 위기 순간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들의 시대는 간 것입니다. 12월 3일 계엄의 밤으로부터 정확히 123일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긴 시간을 참고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헌법적 상식의 가치에 입각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에도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좌도 우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갈 시간입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발언 듣겠습니다. 예.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 헌법과 법치의 가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8대0 만장일치의 결정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퇴출시키는 것이 보수의 문제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온 국민 앞에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개혁신당의 3명 의원 모두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소추안에 찬성했습니다. 이는 정파의 이해가 아니라 오직 나라의 바른 길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에 깊은 상실감과 혼란을 느끼시는 많은 국민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깊이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적으로 돌리는 순간 모두가 패배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심판을 이겼는가가 아니라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극단과 대립의 정치를 넘어서 민생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면서도 거대 야당에 대한 질책도 잊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비록 크지 않은 정당이지만 대화와 토론, 타협의 정치를 실현해 나가고자 애쓰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힘을 앞세워 숫자를 앞세워 일방통행식으로 대화와 타협 없이 소수 의견을 무시해온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권력까지 쥐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저희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통령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과거에 일방주의적이던 정치는 이제 몰아내고 좌우도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세대 교체를 저희 개혁신당이 주도할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비록 약간의 상처는 입었을지언정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질 것입니다. 분열을 넘어서 화합으로, 갈등을 넘어서 통합으로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내려 갑시다. 저희 개혁신당이 거리의 분노와 대립이 아닌 서로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기의 최고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호했습니다. 쟁점으로 꼽혔던 탄핵 청구의 적법성,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체포지시, 포고령, 국회 통제, 선관위 침투, 부정선거 등 일체의 관용 없이 피청구인의 주장을 일축하고 엄중하고 완벽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념과 정파에 관계없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없애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해야 한다는 대의 민주주의의 절대 원칙에서 비롯된 판결일 겁니다. 또한 이번 선고로서 두 쪽으로 갈라진 분열의 기로를 하나로 합치기 위한 정치적 고려일 겁니다. 저희는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적극 존중합니다. 이제 우리 승복합시다. 우리가 만든 우리의 헌법이 내린 대한민국의 판결입니다. 사법부 최고기관인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따가운 일침을 기억합니다. 방금 천하람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한다. 국회 사이의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다.
헌법재판소는 분명 피청구인 윤석열을 엄중히 파면하면서도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도 따갑게 꾸짖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 의정 주도권을 가진 거대 의석, 민주당의 공동의 책임이 없다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걸핏하면 법정으로 향하는 습관적 탄핵 말고 정치 좀 합시다. 쟁점이 있으면 토론하고 풀리지 않으면 더 듣고 숙고해보는 잃어버린 정치를 복원합시다. 이번 대통령의 파면을 대한민국 정치 회복의 마지막 기회라고 여깁시다. 저희 개혁신당은 대통령의 탄핵을 비롯해 작금의 지옥도 같은 정치를 끝장내겠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게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석규 최고위원.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헌재가 준 여러 메시지 중 가장 와닿았습니다. 윤석열의 계엄이라는 급발진으로 상처받은 국민에게 헌재는 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다고.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사법부의 시간이 끝났다면 이제 행정부와 입법부가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과거 권위주의에 머물렀던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국민의힘도 탄핵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은 기득권 민주당도 더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부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미래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대 정신은 내일을 설계하는 오늘의 책임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는 단지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국정과 국가 브랜드를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국민의 삶에 숨통을 틔워줄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미래 친화적이고 그 누구보다 미래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만 앞세운 정당이 아닙니다. 정쟁이 아닌 제도개혁을 말해온 정당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익숙한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준석 대통령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오늘보다 나은 내일 개혁신당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주영 정책위에 대한 발언이겠습니다. 이주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사법권의 침해를 근거로 불법하며 위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명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현 정부뿐 아니라 다음 정부에도 동일하게 경고되고 명령되는 국민의 지엄한 뜻일 겁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오늘 저희 개혁신당은 그 뜻을 잊지 않고 삼가야 할 것을 삼가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법치와 상식, 발전과 도약의 정당이 되겠습니다. 분열과 야만을 넘어 통합과 지성을 향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이곳은 개혁신당입니다. 네, 메인 피고기로 전환하겠습니다. 원하는 여러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